마리아를 둘러싼 이야기에서 지금 가장 강하게 사람들을 흔드는 장면은 결국 그녀가 한국인이 되기로 선택했다는 고백이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단순히 한국에서 오래 활동한 외국인 가수가 귀화 절차를 밟은 것쯤으로 받아들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마리아의 고백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신분 변경이 아니라 어디에 뿌리 내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한 선언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 여성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선택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낯설면서도 강한 울림을 남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한국 국적을 선택한 것이냐는 반응에서 끝나지 않았다. 더 중요한 질문은 왜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선택했느냐는 것이었다. 그녀는 미국 코네티컷주 그로턴에서 자랐고 독일계 아버지와 폴란드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로 소개된다. 겉으로만 보면은 한국의 트로트와 이어질 접점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상식적인 거리를 정면으로 넘어섰다. 시작은 케이팝과 한국 대중문화였다. 엑소와 방탄소년단 그리고 프로듀스 100일 같은 콘텐츠를 접한 뒤 그녀는 단순한 해외 팬으로 머물지 않았다.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가사를 이해하려 했고, 발음만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 정서와 맥락까지 받아들이려 했다. 이때부터 마리아의 선택은 취미가 아니라 방향이 되었다. 그녀는 한국어를 독학으로 익히고 한국 문화를 넓게 배우며 스스로를 한국 문화의 바깥이 아니라 안쪽으로 밀어 넣었다. 한인 사회가 주최한 노래자랑에서 성과를 거둔 것도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 경험은 한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막연한 호기심을 한국에서 직접 살고 배우고 무대에 서겠다는 구체적인 결심으로 바꿔놓았다. 이 대목에서 마리아의 서사는 평범한 외국인 성공담으로 보기 어렵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의 미래를 한국이라는 공간에 걸고 움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축은 가족의 지원이다. 가 가장 강하게 밀어붙이는 대목도 바로 여기다. 마리아의 부모는 3년 동안 약 2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서술된다. 이것은 단순히 딸의 꿈을 응원한 수준이 아니라 장기 프로젝트에 가까운 투자로 묘사된다. 한국에서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체류하며 어학당에 다니고 레슨을 받고 거주비를 감당하고 오디션을 준비하려면 비용이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 생활비, 언어 교육비, 비자 유지 비용, 보컬, 트레이닝 비용, 이동 경비와 방송 준비 비용까지 더하면 이 수치는 과장이라기보다 오히려 현실적인 규모처럼 보이게 된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리아 어머니의 직업과 재산 규모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는 그녀가 자란 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가족의 경제력을 추정한다. 미국 코네티컷주 그로터는 방위 산업과 제약 산업이 중요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이런 지역에서는 전문직과 관리직, 기술직 재무와 법무 관련 직군이 높은 소득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식의 분석이 이어진다. 물론 어머니의 직업이나 가족의 자산 규모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처럼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3년 동안 약 2억 원을 불확실한 예술 도전에 투입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가족이 상당한 경제적 안정성을 갖고 있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으로 읽힌다. 이 자본은 단순히 돈이 많다는 자극적인 결론으로 끝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느냐는 점이다. 서울에서의 주거비, 어학당 등록 비용, 트로트에 맞는 전문 보컬 레슨 의상과 메이크업 이동 경비와 오디션 준비 비용까지 마리아 가족의 지원은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처럼 그려진다. 그래서 그녀의 성공은 열정만으로 완성된 동화가 아니라 열정과 자본, 그리고 가족의 확신이 함께 맞물린 현실적인 결과로 보이게 된다. 여기에 또 하나 강한 감정선을 만드는 요소가 있다. 마리아의 할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이었다는 가족사다. 이 사실은 그녀의 한국 사랑을 단순한 문화적 호감이 아니라 오래된 연결의 연장선처럼 보이게 만든다. 어린 시절부터 할아버지에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 기억들이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 있었다는 서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과거 전쟁의 시기에 한반도를 밟았던 미군 병사의 손녀가 수십 년 뒤 한국 무대에 올라 한국의 정서를 노래하고 있다는 장면은 그 자체로 강한 서사가 된다. 마리아는 감동적인 이야기만으로 주목받은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과 삶까지 바꾸는 선택을 했다. 에 따르면 그녀는 과거 약 90kg에 가까웠던 체중에서 52kg까지 감량했다. 거의 38kg에 이르는 변화다. 이것은 단순한 외모 관리 차원이 아니라 한국 방송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처럼 묘사된다. 여성 아티스트에게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무대에서 실력만으로는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현실을 그녀는 누구보다 냉정하게 받아들였고 결국 스스로를 그 기준에 맞추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은 무대 위에서 나온다. 처음에는 외국인이 트로트를 제대로 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의심이 따라붙었다. 특히 꺾기 같은 발성은 한국인에게도 쉽지 않은 기술이다. 그런데 마리아는 단순히 음정만 맞춘 것이 아니라 감정과 호흡, 한국 특유의 정서까지 전달하는 수준으로 평가받기 시작했다. 더 이상 외국인 치고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잘한다는 평가가 나왔다는 대목은 그녀가 외국인이라는 한계를 실력으로 지원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이 모든 흐름의 정점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한국 국적 취득 고백이다. 이 고백이 큰 충격을 준 이유는 미국 국적이라는 상징성과 한국의 귀화 과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현실이 함께 겹쳐 보였기 때문이다. 언어 능력과 거주 기간, 경제적 조건 같은 여러 장벽을 넘어서면서까지 한국을 삶의 터전으로 선택했다는 메시지는 대중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마리아는 더 이상 한국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가수가 아니라 한국에서 살고 한국인으로 살아가겠다고 선택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한다. 특히 이 서사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마리아가 한국을 좋아한다고 말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많은 사람들은 해외 팬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면은 음악을 듣고 영상을 소비하는 수준에서 만족한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갔다.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식 표현을 이해하고 한국 사람들의 감정선과 말투를 받아들이려 했다. 색소폰이나 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기술이 아니라 정서와 생활 방식까지 익히려 했다는 점에서 그녀의 태도는 훨씬 깊었다. 그래서는 마리아를 단순한 팬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조금씩 한국 쪽으로 이동시킨 인물처럼 그린다. 한국에 건너온 뒤의 시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았다. 외국인이 낯선 나라에서 몇 년 동안 버틴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어학당 수업을 따라가야 하고 생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비자와 비용 문제까지 동시에 감당해야 한다. 거기에 트로트라는 장르의 특수성도 있었다. 트로트는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음악이 아니다. 한국인의 한과 정세대의 기억, 특유의 꺾기와 호흡이 함께 어우러져야 비로소 살아나는 장르다. 마리아가 이 장르에 뛰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무모한 도전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가장 어려운 길을 택했고 결국 그 길 위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시작했다. 그녀의 노력은 가족의 확신과 맞물리면서 더 강한 힘을 얻었다는 이 부분을 매우 선명하게 밀어붙인다. 가족은 단순히 응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딸 미래를 위해 시간을 사준 사람들처럼 묘사된다.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해외 예술 도전에 수년간 거액을 투입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위험을 감수한 선택이다. 실패할 가능성도 있었고 아무 성과 없이 돈과 시간만 잃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가족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 지점에서 마리아의 성공은 개인의 노력과 가족의 자본이 어떻게 만나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된다. 방송을 통해 부모가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장면이 공개되고 딸의 무대를 보며 감정이 북받치는 모습이 전해졌다는 서술도 중요하다. 처음에는 딸을 위해 투자하고 지켜보던 가족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함께 감정을 나누는 존재로 확장되기 때문이다. 한복을 입고 한국 음식을 맛보고 무대 위에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마리아 개인의 이야기를 가족 전체의 이야기로 넓혀놓는다. 그래서 팬들은 단순히 한 명의 가수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족과 그 뒤에 노인 시간까지 함께 응원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국적은 단순히 태어난 곳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언어를 배우고 어떤 문화를 받아들이며 어디를 삶의 터전으로 선택하느냐와도 연결된다는 것이다. 마리아는 말로만 한국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았다. 수년간의 적응과 훈련, 체중 감량이라는 극단적인 변화, 가족의 장기적 지원, 그리고 무대 위에서 실력으로 인정받는 과정까지 모두 거쳤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의 국적 취득 고백은 단순한 화제성 발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삶의 방향이 마침내 하나의 결론으로 드러난 순간처럼 받아들여진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이야기는 더 자극적이고 동시에 더 감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 결국 마리아의 이야기는 한 사람의 성공담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케이팝에서 시작된 문화적 끌림 3년 동안 약 2억 원이 투입된 가족의 지원 6.25 전쟁 참전, 미군이었던 할아버지의 기억, 약 90kg에서 52kg까지 이어진 극적인 변화, 그리고 마침내 한국인이 되겠다는 선택까지 이 모든 요소가 겹치며 하나의 강한 서사를 만든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단순한 손님처럼 보지 않는다. 스스로 한국을 선택하고 그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으로 바라본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더 크게 울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태어난 곳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와 진정성으로 삶의 방향을 바꾼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그 결심이 말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 가족의 투자와 무대 위 실력으로 증명되었다는 점이 지금 대중의 시선을 붙잡고 있다.